자, 어제까지 해서 국부론에 대해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요. 오늘은 큰 파트가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당분간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뭐 있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 채널의 전체 큰 제목은 혁명 3.0이고, 그 의도는 어떤 우리가 좋은 사회 제도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취지고, 그 안에서 어떤 정치 제도적인 면에서는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를 제가 상상하고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국부론을 처음에 다뤘던 이유는 어떤 사회 제도와 경제를 논할 적에 최소한의 지식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공감하는 위에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이제 앞세웠던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회 제도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그 위에 어떤 제도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가 뭐냐?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가는데 한두 마디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새로운 발상이니까 좀 오래 걸려서 이 얘기를 본론을 꺼내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많은 그런 공감해야 될 부분들, 지식들을 수회에 걸쳐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일단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해를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봐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모르고 있고, 사실 누구도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일상적인 개념이죠. 이걸 제가 다시 정의를 내리겠다라고 주제넘게 나서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절대선이라고 믿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약간 공산주의자들이 하도 민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처럼 어떤 그런 혁명운동가들이니까 또 이런 얘기를 꺼내나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각양각색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자. 이 원론적인 부분을 왜 되짚어 봐야 하냐면, 어떤 사고를 어떤 틀에 박혀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고를 깨는 데는 약간 한 단계 더 원론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다시 내려다 보면 조금 사고가 깨일 수 있기 때문에 원론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말을 낳고 말로써 말만 하니 말만 할까 하노란데, 그래도 그냥 한번 보자고요. 자, 민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는 전부 한자 문화권, 한자의 영향을 받고 있죠. 민주도 역시 한문이 원어죠. 그래서 이 한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민주, 백성이 주인이다라고 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민주라는 단어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주인 주자를 썼어요. 사실상 민주는 군주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적절히 선택된 단어일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은 민주주의는 절대선이기 때문에 이 민주라는 단어에 감히 도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가 적절히 선택한 단어일 뿐이지, 이 자체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준 무슨 십계명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십계명도 하늘에서 내려줬을 리는 없겠지만은 같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어원을 보면은, 영어의 어원을 보면, 영어라고는 해도 사실은 라틴어죠. 라틴도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을 테고, 어떤 아리스토크래시라고 이제 어떤 우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리더에 의한 통치의 개념이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아리스토크래시고, 그 다음에 아니다, 다 같이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게 데모크라시예요.
데모크라시도 무슨 그 현대의 민주주의만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최근에 근대 사회에서만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사실 처음 발생한 것은 그 고대 그리스에서 쓰이던 말이에요. 그 고대 로마나 고대 그리스나 민주정을 했었죠. 아니 뭐 당연하잖아요. 어떤 뭐 하다못해 동창회에서 아니면 뭐 친구들 모임 5명이 모였을 적에도 5명 중에 회장을 뽑아놓고 그 사람 보고 모임 장소를 정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5명이 의논해서 어디서 만날까를 의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장을 정해서 어디에서 만날지를 정하는 것을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하는 거고, 5명이 매번 상의를 해서 좋은 만남 장소를 정하는 것을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냥 편할 대로 의사결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민주라는 한자어 민주, 한문으로 된 민주라는 말의 어는 무엇이냐. 위키피디아에 이제 일본어판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간간히 국부론에서도 그랬지만 자꾸 어떤 위키피디아를 뒤질 적에 그 영어 원문 아니면은 일본 거를 뒤지는데, 저도 싫어요. 왜 내가 친일파도 아니고, 왜 자꾸 일본 거를 뒤지냐. 저도 싫은데, 일본 싫은 거 이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행태가 많이 싫어요. 우리나라 위키피디아를 보면 이런 어원 같은 거 안 나와요. 일본은 대체로 굉장히 어떤 학술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은 꽤 이성적으로, 학술적으로 많이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학술적인 부분 굉장히 빈약하고, 과학적인 부분 굉장히 빈약하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모든 만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한글판 위키피디아의 민주를 보면은 어원 있다는 거 없어요. 뭐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거 없어요. 그냥 막 울부짖어요, 맨날. 그래서 좀 짜증이 나요. 아,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계속 가겠구나. 굉장히 애석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하고 일본 말을 이렇게 뒤져보게 됐지만, 기왕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일본보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학술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이 앞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많이 뒤져요. 기본적으로 이 사고 체계 자체, 가치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애석하게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좀 그래요. 하여튼 요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 원래 백성의 주인, 즉 군주를 가리키던 말이었다. 백성의 주인, 민주, 이게 서경이나 좌전에서 그렇게 쓰였던 말이래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단어 자체는 기존부터 쓰이던 말이고, 이것은 군주를 가리키던 말이에요. 백성의 주인을 가리키던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만국공법을 쓰면서, 이거는 국제법을 이제 한문으로, 이제 유럽에서 통용되던 국제법이라는 어떤 그런 체계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출간한 책이에요. 만국공법이라는 책이 1863년에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을 쓰면서 영어 데모크라시 리퍼블릭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기를 민주지국이라고 한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주는 백성의 주인이란 뜻으로, 우리가 지금 데모크라시는 백성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백성이 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기존의 한문에 쓰이던 민주는 백성의 주인을 얘기한 거였대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꽤 헷갈렸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만국공법이라는 책이 워낙에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민주라는 단어가 애용이 됐었고, 지금의 뜻으로 굳어졌다라고 일본어판 위키피디아에는 어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위키피디아 내지는 대한민국의 어디선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없어요. 하여튼 대한민국은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민주 그러면 막 울부짖어요, 다. 군주냐 민주냐 아리스토크라시냐 데모크라시냐의 얘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무찔러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의사결정의 주체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누가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냐에 대한 논의예요.
단순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게 근데 목적이 될 수도 없겠죠. 없어요. 의사결정을 누가 내리던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바른 의사결정은 왜 내려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바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는 순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지, 의사결정 주체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그건 별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가장 일단 근원적인 목적은 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왕이 됐든 각자가 됐든 리더가 됐든 아니면 각자 의논을 하든. 그래서 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어떤 신의 힘을 빌려서 무당이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왕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내지는 어떤 힘센 사람이 독자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나마 민주주의가 그나마 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조금 더 적합하더라 한 단계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이루려는데 어떤 제도는 나쁘고 또 어떤 제도는 좋은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왕이 통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일 수 없었던 만큼 한때는 그렇게 믿었었죠. 민주주의 역시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신성시하는 오늘날 정치인의 모습과 종묘사직을 부르짖으며 망해간 조선의 관료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구조주의라고 하죠. 어떤 주의, 이념에 매몰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민주주의도 절대선이 될 수는 없다. 더더군다나 문제는 이 한문에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기에 자기도 국민이니 곧 자기가 주인이라며 멋대로 주인 행세를 하는 모렴치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많죠? 많아요. 주인 주자 요거 하나 믿고서는 그러는 덜 떨어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문제죠. 자, 결국 민주주의도 완성일 수 없고, 무언가 우리는 더 좋은 제도적 장치를 찾아서 갈 수도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나 역적모의가 아니다. 우리는 더 좋은 제도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해볼 수도 있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로 시도가 됐던 건가요? 아니죠.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망했죠.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는 발상 자체가 조금 모렴치하고, 칼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들은, 엥겔스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려니 하는데,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뒤가 다르고 못되고 사악하고 멍청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최악의 인간인데, 어떤 사상체계를 그 사람이 간추려냈고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왜 그랬을까요? 사기예요. 사기는 사기인데 왜 그게 그렇게 인류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이야기였다는 얘기예요. 어떤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멍청해서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었단 말이죠. 바른 의사결정에 가깝지 않았을지 몰라도 바른 의사결정인 것처럼 위장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충분히. 무엇을 위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바른 의사결정의 목적도 또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근원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잘 먹고 잘 살기. 바른 의사결정도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근원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라고요.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했을지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기에 대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설득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록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지만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자, 민주주의는 인류 사회의 목표 지점이 아니며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바뀌어야 할 통치제도의 하나일 뿐, 수없이 많은 모순을 안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기존의 통치제도들을 물리쳐낸 역사의 위협을 영광으로 삼고 이제 더욱 좋은 제도를 낳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욕하지 않아요. 이 민주주의는 우리 인류 사회를 굉장히 진보를 시켰던 개념인 거 맞아요. 왜
어떤 아리스토크래시의 문제는, 내지는 왕정의 문제는 잘못된 리더가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만큼은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저는 봐요. 왕이라는 게 계속 훌륭한 왕만 나타나주면 좋은데 훌륭하지 못한 왕도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왕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선택하자 라고 한 게 민주주의죠. 우리는 얼마든지 더 좋은 제도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첫 발을 띄워봅니다. 혁명 3.0이 반역을 모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우리는 더 좋은 제도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많은 사람이 설득을 할 수 있고 공감을 한다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뭐.